마지막 또 도로 비슷한 통로 얘기 하나 하고 조금 쉬다가 또 들어가 봅시다. 요건 지금 여기 앉아계신 이 박사님 한 번 하고 우리 또 저기 요셉이라는 친구 서울에 또 한 김에 같이 공부 겸해서 물건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 요 물건도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요 앞전에 또 작은 땅이 하나, 요번에 더 작은 땅이 나왔고요. 땅 평수가 안 큽니다. 4평 안 되죠. 10분의 1 지분입니다. 요걸 감정은 그래도 여기 평당 한 1억 넘게 감정된 셈이죠. 한 9,500 감정 되는데 실제 여기 호가들은 뭐 1억 5천 경기 좋을 때는 1억 8천 정도도 갑니다. 그 남대문 편의시장 앞에 가방골목 안에는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이게 돈이 보이겠다 싶어서 요보다도 작은 땅 하나는 50%에 저번에 그 같이 하던 스태프는 한 양반이 받도록 내가 그 딸내미 앞으로 해서 한 10년 놔둬 보세요. 그냥 뭐 가장 확실한 보험을 줄 겁니다. 제가 지분에 대해서 과소 지분의 장점 중에 하나 있다 그랬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모든 지분은 관리의 입장에서, 보존의 입장에서는 놓고 보면은 과소 지분은 별 할 게 없습니다. 큰 지분권자가 임의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쉽게 말해 법정 이자 이상만 주면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왜? 국가 차원에서도 땅을 다 쪼가리기보다는 한 군데 합치는 게 관리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슬프게 느끼는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분이 나오다 보면,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다가 3명, 4명, 국가는 땅을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라지더라도 다시 하필에 관리도 편하고 수익도 편하니까 경영 논리에서 우리에게는 악법 같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소형 지분은 다수 50% 넘으면 관리까지 보존 뭐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수 지분자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데 딱 하나, 마지막에 처분 행위에 처할 때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구해야만이, 지분의 비율 상관없이 처분 행위에 처할 수 있다. 뭐 매매한다든지 지목 변경하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건조당을 설정한다든지 전체를. 그러면 이 처분 행위에 처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 소수 지분권자가 발행, 그러면 가장 적은 땅을 가짐으로써 나는 안 할래 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지분 물건을 들어갈 때 작은 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고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한 그 물건이 처분 행위에 처할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입찰을 참석해라. 그리고 진짜 뭐 0.1%의 지분이 99.9%를 잡아먹을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적은 땅이 몇 평이라고 0.003평의 땅도 등기부에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고수예요. 그런 땅을 필지도 않으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블로그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건 번호가 다 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진짜 그 땅은 요 손바닥 하나보다 적은 땅의 면적이에요. 근데 300평의 땅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 손바닥보다 작은 땅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개발 행위를 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장난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어서 먼저 받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또 돌아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사실 여유가 있었으면은 요 금액쯤에 제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태부터 돈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단독으로 욕심을 여태부터 냈습니다. 전 돈이 된다고. 근데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고맙게 코로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보는 거야. 남대문이 텅텅 비어. 낙사 보니까 마치 귀신 나와. 바글바글한 골목이 텅텅 비니까 이때 이제 유레카하고 안시던 내 물건 되겠다 하고 기다리다가 이것도 사실은 9,300에 입찰을 두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더 들어오겠다 싶어서 만약에 현장을 안 갔으면은 9,400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마침 그때 요날 들어간 날이 용산에
매매가 있는 날입니다. 용산에 제가 위반 건축물을 93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그날 1억 9천에 매매를 계약서를 쓰고 오전에 썼으니까 그다음에 오후에 입찰하기 전에 수요일 날이니까 가서 보자. 12시에 계약을 마치고 남대문을 딱 가서 보니까 텅텅 비었는 거야. 아, 이거는 안 들어오겠다. 누가 더 와도 현장을 와서 봤다면은 이 물건의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안 들어오겠다는 판결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9,400에서 다시 최저에다가 100만 원 정도만 더 쓰고 한 800을 세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가본 덕에 요거는 그래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가방 골목에 실제 제가 조사한 건 이게 전체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가 10명이 이 가방 골목을 가지면서 요 통로를 안에 건물 안에 통로를 만든 겁니다. 이게 도로가 아닙니다. 요 안에 자체에 서기 있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매매에 따라서 평수를 주는 겁니다. 요 가방 골목 그 작은 데는 뭐 한 평짜리 가게도 있고 0.5평짜리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 매매, 소매도 주 목적이지만 사실 저 위치는 남대문 바로 옆에 붙어서 견본 샵이에요. 안테나 샵이라고 보면 돼. 각 스리스타, 세븐, 골드스타 하여튼 가방 우리나라에 중소기업들의 가방 모든 품목들이 여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안테나 샵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애들 와서 보고 하나 사는 게 아니고 요거 100개, 요거 1000개 요렇게 주문하기 위한 그 가방 골목들이에요. 소매도 하지만 주 목적은 안테나 샵에서 품목들 신제품만 걸고 걸어놓고 도매상 협상에서 도매상이 공장은 따로 있고 요거 가면 100개, 200개 지방에서도 물품만 보고 하는 공간들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이 옆에도 가방 골목인데 다 건물이 지어졌는데 유일하게 남대문에서 요 건물만 앞쪽은 2층 건물이 지어졌고 뒤에는 여기는 호텔 건물이 10평짜리 지어졌고 여기 2층이고 여기는 슬라브 지붕에 천막 쳐서 점포만 한 40개가 빠글빠글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 자, 읽어봤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흥분한 게 이런 거 빠른 거 좋아합니다. 이번에 휴대폰도 빨간색 하나 샀습니다. 전기 살라고. 열정이 넘치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땅을 보더라도 이런 열정 있는 땅을 자꾸 적지만 관심을 가지는 게 계급장이 높은 땅, 이쁜 땅입니다. 준주가 이제 버릇든지, 좀 버릇등등하든지, 그게 준주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빨간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라. 거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을 좀 하고 개발에 표시를 하다가 워낙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는 고층을 지어서 벌써 지분이 논하졌고 그래서 저기는 사실 잘못된 얘기지만 화재 한번 나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불 한번 나쁘면 로또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자리입니다. 남대문에서 해안역에서 가깝고요. 그래서 소위 중국인들이 와서 바글바글한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이제 서울의 중구에 발을 한번 깃발을 하나 꼽았다. 비록 0.1평도 안 되는 땅이지만 제 지분이지만 그래도 반평이나 되는 땅을 하나 가지고 있다. 제 지분이 20%거든. 그 0.6, 7평, 한 0.7평 정도는 됩니까? 그래도 하나 팔아보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보니까 이제 이 이해관계인을 제가 찾고 갔습니다. 이 건물에 그러면 전체를 다 부당이득을 청구할까? 그건 아니다. 이 건물 통내가 처음에 10집에서 가려졌거든요. 그 이제 등기부를 쭉 받아보면서 이 중에서 내 이해관계인이 누굴까? 요 바로 지금 오수선집 마주 보이는 요 사무실입니다. 가방 그 사무실로 보이고 요 수선집이고 가니까 귀신 나옵니다.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전체가 이제 끙끙 불 꺼놓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무도 안 들어겠구나. 응? 그때 한참 그 코로나가 심각할 때 있으니까 완전히 막 남대문이 완전히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에 안강에 9,400개 입찰을 하고 올라갔다니까요. 하고 갔다가 이 박사가 나중에 다시 들어온다 하길래 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영상 끝나고 현장을 가서 딱 보니까 이거 빼도 되겠다 하는 판단에 대해서 그러면 끝자리 진짜 100만 원만 한번 더 올려보자. 예?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그게 맞았어. 그 덕에 한 800만 원, 돈 1000만 원 좀 번 셈이에요. 또. 자,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할까? 구국이 다시 요 기록을 보시면은 1966년도 10명이 소위 말해서 자유시장, 요게 그 당시에 가방권의 자유시장이었습니다. 쪽에 10명의 지분을 가지고 점포를 개설했습니다. 가방. 자유시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흐름한 집이라도 그 당시 66년도니까 그 당시에 집을 짓고 1층 짓고 점포를 나름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상가를 내기서 통로를 그렇게 대충 도면으로 그리고 10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중에 한 분을 자유실업이 언제 77년도에 자유실업 주식회사가 매집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인카 호텔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였습니다. 요 소유주. 그래서 여기서 나오시면 이제 저희들은 요 지분권자의 이익을 따라가야죠. 어차피 이제 다 못하지만 또 옆에 이제 그 자유호텔 이제 그 등기부를 다 띱니다. 가기 전에. 예? 호텔 코지구나. 소유주는 땅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지분권자 이 두 집을 찾기 위해서 이 집을 찾기 위해서 뭘 하느냐? 등기부 다 띄습니다. 이 등기부를 다 띄어야 돼. 다 띄서 전체를 쭉 받고 아까 누구 자유실업 빼서 매매가 된 등기부를 찾아냅니다. 호수를. 그래야만이 내가 이 물건을 받고 요 통로를 부당 이득으로 쓰고 있는 집이 어느 집이냐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 통로가 50번지와 38번지가 내 이해관계예요. 다 부당 요구한 게 아니고 내가 부당 이득을 청구할 집은 요 50번지와 38번지임을 확인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등기부 50장을 다 떼어냈습니다. 떼어내서 다 분석을 해야죠. 분석해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는 별거 아닌데 50장 띄갖고 이들이 보는 그 시간이 뛰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도 좀 들어갔죠. 한 4만 5천 원, 한 5만 원 돈 들어가지. 이제 800원씩 잡아도 58이 43, 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38번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77년도에 압류가 되고 그때부터 매입 후에 즉시 가져왔다가 2001년도에 매매한 사유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김갑주 누구 6.6제곱미터 2평 안 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 누션 소유자 김갑주 호실은 38호. 그럼 너는 내한테 죽었어. 너는 내 지분권의 이해관계야. 앞으로 내가 좀 만나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한 집을 찾아내고 다시 또 사보니까 50번지 또한 자유실업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아까 처음에 10사람 지분권자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듯이 사다리 탈듯이 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디서 소유권에 누구가 올라가는지 그 10명이 귀결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따라서 앞으로 다른 땅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를 다 띄고 자유실업 사보기 여기도 차고 또 매매가 박정자 유성란 지분까지 매매가 됐다. 10년도에 요거 16.5 좀 넓게 컸네. 그 당시에 1억 천에 신고 금액이 나와서 그러면 너도 내 이해관계이다. 그러니까 앞에 그 작은 6.6원 수리센터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사무실 겸 점포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너도 50번지다. 그래서 내가 저물을 받은 거는 앞으로 이제 곧 등기와 동시에 지금 갈 필요는 없고 중국이 다시 와서 좀 빠글빠글 그릴 때 그때 시비 걸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놔뒀다가 지로 사이니까 어차피 다시 감정하면 최소한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 감정가를 내가 얼마를 요구를 할까?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8,459만 원을 받은 게 하는 게 아니고 3억 3,300이죠. 근데 저거는 건물에 영향을 받는 가격이에요.
저게 감정이 9,50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 호가는 얼마 그랬죠? 1억 5천, 1억 8천 정도까지 주변의 땅에 호가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주장을 얼마를 한다? 최소 1억 5천. 예? 그럼 최소한으로 한 5억 정도에 대해서 지로 청구. 상업지. 일단은 7%. 예? 중상업지에 중요한 상업지 땅이니까 7%의 일단 지로 청구가 인허상으로. 예? 가능하잖아. 그리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되겠다. 또 대구로, 이제 서울 가서 대구로 오세요. 예? 뭐 대구로 오세요. 딱 좋은 거잖아. 예? 소송 8조 이항에서 대구에서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변호사한테 한 300이나 500 주고 알아서 해줘. 더 이상 내 신경 안 쓰게. 예? 가장 간단한 소송이니까. 그러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하면 어쩔 수 없고 파고 세잖아. 이런 거는 이제 느끼는 게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야. 500은 경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격을 더 높여줘. 판사가, 예? 딱 이런 건, 그리고 이제 손 띄면 되는 거야. 왜? 이건 설정됐단 말이야. 38번지, 50번지는 니는 내 밥이다. 그리고 이제 판결 받아놓고 세월 가면 되죠. 던져놓고.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기본 툴을 가지고 있으면은 할 거 많습니다. 예? 아파트 36명, 40명 같아서 돈 3억씩 4억씩 넣고 돈 그대로 3, 4천만 원, 마이브 3, 4천만 원인데 그래 하시랍니까? 이래서 이런 거 교양 하시랍니까? 어차피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니까 돈을 벌는 겁니다. 에? 그 정도. 근데 이게 죽을 만큼 머리 아픈 일 아니에요. 아파트 받고 명도 한번 해봤습니까? 진짜 귀신 같은 놈 만나서 요새 말다나 체납자 좌내니까 또 들어와서 재취임 해갖고 형사 고발하면 그 형사건 안 됩니다. 웬만한 경찰들 살까 봐도 알아서 하세요. PF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빌라 저거 진짜 돈 주고 명도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또 문 잠그고 또 들어와 있어. 시급하겠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압박해서 자냈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죽어도 재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카 바로 옆에 발소했으니까 오자마자 하면 사장님 이게 우리 가난 아니에요. 뭐 지금 저 크게 돈 뭐라 하는 말 내가 낙찰을 받고 뭘 시설을 해서 철거된 부분이 있느냐. 기존 있는 거 철거된 거는 뭐 부서진 거는 그 해당 안 된대. 내가 낙찰을 받고 내 이후에 내가 해서 정감장치나 뭘 해가고 이게 철거되면 부서지면 그것도 모르겠다. 등기가 돼봐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되니까 모르겠다. 웬만하면 재침해도 아직까지 사유가 있으니까 두 분 조정하세요. 이거 지금 서로 고발 조치하더라도 받아는 주겠지만 결론 안 납니다. 쉽게 하세요. 이 사람이 죽어도 영감 들으니까 나이가 또 한 70 넘어가 보니까 손 안 der라 그래.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고부터 이거 만날 이유도 없잖아. 전화만 가서 인사만 하고 오세요 하고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이런 거 몇 건 하시면 돈 됩니다. 바꿔버려야지. 완전 바꿔버려야죠. 안 돼. 그게 내가 돈을 들고 안 했잖아요. 그게 내게 의해 보면은 받았지만 딱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갖고 당신이 서류 정비 있는 것 같으면 뿌지고면은 고나마 주거침이라도 끊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소유 관계가 불명하다. 마침 아직 개인의 거리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만 믿고 주거침입죄를 못하겠다. 제3자가 들어왔으면 그 주거침입이지만 실제 이해관계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이해가 끝나기까지는 이해관계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양보 이유가 있어서 재침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야 명도 저도 뭐 돈 안 주고 명도 휴가 해봤지만 너는 영감이 진짜 병자 뭐 장애인분 앉아가고 들어오면 그거 왜 할 거예요? 드러낼 거예요? 못합니다. 사람도 있는놈하고 상황 이런 게 재밌어요. 완전 신경 안 쓰고 FM들 하면 되고 니 독하면 독한 놈 변호사 이어주면 되잖아. 재밌습니다. 역삼동에 명기 또 저번 달에 지지난달 안 팔았습니까? 4평도 그거 1억 5천 하다가 우리 채비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뭐 1,800 받아서 7,000원 받으면 부자들하고 재미잖아요. 근데 그 양반 대단해. 조정만 4번 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또 버티니까 돈이에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그 건축 1억까지 다 서류 갖다 였더라면 1억 5천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항상 판사가 명기하고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걸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 돌았으면 평당 4,500인데요. 내 옆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이제. 이래도 이제 너스레를 떨어야 돼. 그럴 때는 또 법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면서 너스레도 판사한테 좀 떨 수 있어야 이긴다니. 이게 우리는 뭘 배운다?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 돈 되는 물건을 익히셔야 돼. 남이 많이 가는 쥐떼가 모이는 그 하는 그 인기 품목에 가는 게 아니고 인기가 없다. 우리는 돈이 되는 걸 하셔야 돼.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좀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